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 1절 파이썬 도서 다 읽었어? 라는 조건문 관련된 절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if입니다. 이거는 C든 자바든 C++ 다 동일합니다. 문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조건문은 if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elif, 그것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else. elif가 C나 자바 등 다른 언어에서는 else if로 활용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elif로 활용이 됩니다. 이것 관련된 문법은 79페이지의 조건문 소개 보시면 하단에 if 조건문 1, elif 조건문 2, 그리고 등등등등 해서 elif 막 넣고 수행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if 조건문이 1, elif 조건문 2 등등등등 또 가서 3, 4, 5, 6 다 간 다음에 그 모든 elif까지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else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을 앞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4장 1절의 연습 문제 한번 4-1번부터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1일 감염자 수를 입력받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험지수를 보통, 위험, 매우 위험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값을 입력받을 때는 in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int라는 함수는 실제로 그 값이 스트링형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러분들이 인티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인티저로 변환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습으로 값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umber of patients 한번 넣어볼까요? num of patients는 input 그리고 감염자 수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감염자 수하고 우리가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이 num of patients로 들어오고요. 그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값이 들어오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자 30이라고 출력이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000이라고 출력되죠. 이 값을 실제로 우리는 인티저로 바꿔야지. 인티저로 변형하려면 얘를 int에다가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되나? 3000 되네요. 5000.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0명 미만이면 보통이고요. 1000에서 10만 명 미만이면 위험, 그 밖에는 다 매우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조건문을 쓸게요. if num of patients가 1000보다 작으면 프린트 보통, elif num of patients가 1000 이상이죠. 1000 아까 1000 미만이었으니까 1000 이상,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하면 and로 묶습니다. 그래서 num of patients가 10만 보다 작으면 얘는 프린트 위험, 그 밖에 이제 이 조건을 벗어나는 건 실질적으로 10만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else 프린트 매우 위험.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3000이라고 하면 예상되는 값은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여기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num of patient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3000 위험이죠. 여기. 그러면 실제 1000보다 작은 거 999 한번 해볼까요? 보통 나오죠. 그리고 10만 넘어가는 거 10만 2000 이렇게 해봅시다. 매우 위험 뜨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조건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4-2번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구매합니다. 입력받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행기표에 해당하는 국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입력값은 만원 단위다. 만약 20을 입력하면 20만원이고요. 숫자만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 예를 들어 20만원 미만이면 국내고요. 제주도겠네요. 아마 제주도나 그 외의 지역, 부산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 또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일본, 중국, 홍콩, 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00만원 이상이면 미국, 유럽 등 국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단 이 값은 뭐 에어페어, 그 비행기 항공권 값 받을게요. 그리고 인풋으로 받아야죠. 항공료 단위는 만원입니다. 만원을 입력해달라. 이렇게. 근데 이 값을 만원 단위로 할게요. 그러면 인트, 그냥 인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히 값이 들어오나 한번 볼게요. 에어페어가 만약에 45만원이다 그러면 45 정확히 들어오네요.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 나누는데요. 만약에 에어페어가, 이거 복사해서 계속 쓰겠습니다. 20만원 미만이면 프린트 국내. 그 다음에 또 에리프 20 이상 20 이상 50 미만 50 미만이면 얘는 일본, 중국, 홍콩, 괌 갈 수 있다. 그 외에 또 뭐 있죠? 50 이상 에리프 에어페어가 50 이상 그리고 100 미만이면 프린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밖의 경우는 이제 이 값이 100만원 넘어가겠네요. else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프린트 미국, 유럽 등 모든 국가를 갈 수 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만약에 35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본, 중국, 홍콩 감이 되겠죠? 되네요. 또 만약에 한 70만원 하겠다. 그러면 베트남, 대만 되죠? 300만원 할게요. 그러면 모든 나라예요. 예. 그리고 한 10만원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내 되죠?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3번 문제입니다. 어떤 학생이 국어영어 수학 과목을 시험 본 후 다음 조건과 같이 평균 점수에 따라 합격, 재시험, 불합격으로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겁니다. 그럼 국어, 영어, 수학 3개 점수를 다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내서 80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70 이상 80 미만이면 불합격. 아니 재시험. 그리고 그 점수가 안되면 70 미만이면 결국 불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값을 받아야죠. 스코어 코리안은 점수가 얘는 소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수점으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인풋으로 받았고요. 코리안 스코어 그런 다음에 플로트로 받을게요. 소수점형으로. 요거를 그대로 스코어 잉글리시 스코어 매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서 이 값의 결국 평균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스코어 에버리지는 스코어 코리안과 스코어 잉글리시와 스코어 매스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3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그럼 결국 프린트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되겠나? 여기서 컴마를 찍으셔서 스코어 에버리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스트링을 변환하세요. 어떻게 스트링 변환할 때 str이죠? str. 그 다음에 이거를 괄호 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if 스코어 에버리지가 만약에 80 이상이다, 80.0 이상이다 라고 하면 프린트 합격이고요. 그 다음 조건은 뭐예요? elif 스코어 에버리지가 70 이상이니까 70.0 이상, 그래서 70.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80 미만이래죠. 스코어 에버리지가 80 미만이면 프린트 재시험이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프린트 불합격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점수 아주 낮게 하죠. 뭐 30점, 45.5, 60점 이렇게 하면 평균 점수가 45.16이니까 결국에는 불합격이에요. 그 다음 이번엔 한 중간 정도로 해볼게요. 70.3, 75.2, 65.2. 그러면 이거 재시험으로 맞추려면 한 80점으로 해볼까요? 그럼 평균이 71.833이니까 이건 재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높은 점수로 90, 85.5, 82 합격 나오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조건문을 if, elif, else로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lse라는 조건 꼭 넣어주세요. 왜냐? 어떠한 예외 값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else라는 거 비어있더라도 거기는 건 비어있다라는 식으로라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조건문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여러분들 4장 2절은 이제 반복문입니다. 4장 1절에서는 조건문이었고요. 4장 2절에서는 반복문,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주기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여라 라는 그런 구문입니다. 대표적으로 for문과 while문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for문 먼저 한번 예제들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구문이 range죠. 85페이지에는 range를 통해 가지고 몇부터 몇까지 몇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1부터 7까지다 그러면 1, 2, 3, 4, 5, 6이 돌아가는 거고, 1부터 10까지인데 2씩 늘려라 그러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관련해서는 85페이지부터 여러분들 몇 페이지야? 네, 92페이지까지의 포문을 한번 수행해 보시면 되고요. 이 포문이 또 중첩되면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중 포문까지는 쓰는데 많이들, 근데 3중 포문부터는 사실 너무 복잡해요. 예, 우리도 1차원, 2차원까지는 쉬워도 3차원부터는 많이 복잡해지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사실 코드상에서 이중 포문까지는 많이 쓰고요. 현업에서도 많이 쓰고요. 3중 포문을 쓰는 케이스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예제 4-4번 101페이지 예제 4-4번부터 예제 4-6번까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0부터 20 미만의 짝수의 합을 구하세요 입니다. 일단 합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합을 계속 저장해 두는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 변수를 저는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or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i라는 for문을 돌려 가지고 in range, 이때 첫 값이 몇입니까? 0부터 20 미만이니까 0, 그리고 두 번째가 20. 그 짝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0, 그 다음에 짝수 2, 4, 6, 8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증감량을 2로 정하면 됩니다. 2. 그러면 0, 2, 4, 6, 8, 10, 12, 14, 16, 18까지 가고 20은 이제 요거 20보다 미만이어야 되니까 더 이상 안 돌아갈 거고요. 여기다가 sum은 sum 플러스 i를 하면 결국 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연산자 있죠? 플러스 이퀄 하면 여기에 i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사용하지 말고 요걸로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 sum 실행해 보세요. 90이래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0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면 2, 4 한 번 더 해봐야겠네요. 자, 2, 4, 6, 8. 그럼 이거 실제로 더하면 2 더하기 8, 4 더하기 6, 20이 되겠네요. 이거 실행해볼게. 20 나오는지. 네, 나오네요. 그럼 실제로 아까 20까지 돌렸던 거는 90입니다. 네, 이렇게 수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제 4-5번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10부터 1까지의 자연수를 역순으로 출력하여라. 아, 역순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for i를 쓰고 일단 일반적으로 반복문은 i, j, k 이 순서대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i in range 10부터 1까지래요. 1. 근데 1을 출력하려면 실제로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는 증가하는 거, 이건 감소하는 거예요. 1씩 감소시키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그럼 프린트 i. 이거 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10부터 2까지네요. 왜? 1 앞에 거까지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0으로 바꿔주시면 실제로 1까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가 여기 앞에까지잖아요. 20 앞에까지. 자, 그 다음 예제 4-6번 이 별 찍기 문제입니다. 이 별 찍기 문제 매우 C, C++, 자바 등에서도 매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찍는 겁니다. 직각삼각형. 보시면 일단 첫 줄에는 하나, 두 번째 줄엔 2개, 세 번째 줄엔 3개, 네 번째 줄엔 4개, 다섯 번째 줄엔 셋, 넷, 다섯 이렇게 찍히는 거네. 이거 어떻게 찍을까요? 이거를 이중포문을 돌리는 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중포문 돌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 연산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첫 줄에는 1개 찍었잖아요. 그 다음 줄에 1개 늘어나면 되고요. 그 다음 줄에 3개, 그 다음 줄에 4개, 5개. 6개인가요 지금? 여기서 4개, 5개가 됐어야 되네. 예. 1개씩 늘리면 돼요. 자, 일단은 한 줄에 1개씩만 찍어 볼게요. for i in range. 그래서 0부터 5까지. 그래갖고 프린트 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한 줄에 하나씩 찍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스트링 변수를 정해갖고 1개씩 추가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추가한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예제와 비슷합니다. 뭔가 누적시키는 거죠. 그러면 스타라는 변수를 두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빈 상태를 두고 스타에 스타 더하기 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스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는 별 하나만 넣고 출력하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이미 하나가 이 스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1개 더 추가해서 넣고 추가해서 출력하고 추가해서 그렇게 5개. 요거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하면 아까 위에서와 같이 스타 플러스 이퀄 별 이러면 실행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일 포문으로 별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while문은 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for문을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네, 차이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while문 관련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과 for문의 차이, 앞에서 언급된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for는 실제로 초기값 그리고 수행 조건 증감량을 for문 안에다가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while은 그냥 수행 조건만 들어가 있고요. 관련해서 뭐 초기값이라든지 나가는 조건, 종료된 조건은 브레이크 또는 그 위에서 while문 밖에서 선언해야 됩니다. 요 관련된 거는 이 교재 내용에 하나하나씩 수행해 보시면서 한번 익혀 보시고요. 그럼 예제 4-7번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while 반복문을 활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 선언하고 while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조건 내용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일단은 선언해줘야지. 앞에서 n은 0이다. 그럼 0부터 일단 9까지. 그런 다음에 n은 n 플러스 1이다. 그러고 프린트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처음에 0이 들어오면 실행이 한 번 되고요. 1로 올라간 다음에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2로 올라간 다음에 한 번 더 출력하고 3을 한 다음에 한 번 출력하고 그러다가 9가 됐습니다. n이. 그러면 9에서 10으로 올린 다음에 출력하고 이 조건 안 맞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방법을 하자면 n을 1로 시작하게 하신 다음에 얘를 10 포함해서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1부터 10까지 출력이 쭈루루룩.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자, n은 n 플러스 1을 넣어줘야죠. 계속 무한반복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부터 10까지 쭉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equal 1 이러면 대입연산자로 일씩 올라갈 수 있죠. 반대로 예제 4-8번 반복문을 사용해서 10부터 1까지 출력하세요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은 똑같은데 시작을 10으로 하고요. while n이 n이 0보다 클 때까지만 돌아갑니다. 1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프린트 n 이렇게 하면 일단 10부터 들어와서 10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 내려야죠. 그럼 9 출력하게 만들려면 n은 n-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 그 다음에 올라와서 9 출력하고 8 출력하고 7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결국 1까지 왔을 때 0 되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나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9번입니다.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수행했던 코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코딩은 0부터 시작하는 게 맞으니까 이거를 0부터로 바꿀게요. 그리고 0부터 바꾸면 equal은 빠지죠. 이거 한번 출력해보면 요거를 실제로 위로 올려야 되죠. 네. 그래야 1부터 출력이 되니까 이거 실행 일단 하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을 저장할 변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 선언해 주세요. sum이라고 하고 0으로 해주고요. 거기다 어떤 값을 넣느냐? sum에다가 n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때 n은 필요 없고 출력하는 거 마지막에 sum을 출력하시면 돼요.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55 실제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1 더하기 10 11 곱하기 5쌍 55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while문 밖에다가 실제로 저장할 값을 값을 누적시킬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 거기다가 n을 계속 더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10번입니다.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출력하세요. 보시면 별이에요. 우리 앞에서 몇 번이었죠? 예제 앞에 예제에 이런 별 출력하는 게 있었죠.
어디 있냐면 네. 예제 4-6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y를 사용해 가지고 출력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얘도 결국 시작값을 일단 0부터 할게요. 그래서 5번 돌아가죠. 그래서 5줄 출력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별을 실제로 우리 스타라는 변수에다가 별을 저장할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타에다가 별을 하나씩 계속 대입시켜줬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반복문이 끝나려면 n이 하나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n 플러스 이퀄은 1. 그리고 프린트 스타. 그러면 실제로 이게 0일 때는 별이 하나 들어가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누적된 상태, 스타에 누적돼 있죠? 별이 하나 더 들어가서 2줄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1부터 5까지 하나부터 5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while문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예제 4-11번입니다.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임의의 두 정수 곱을 연산하여 20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실행하는 반복문을 작성하세요. 자, 임의의 두 정수라고 했습니다. 임의의 두 정수. 1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정수를 출력하게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 풀이에도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import random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random, 그러고 나서 print random.landint 1,10 이걸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실행할 때마다 계속 다른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실제 이 숫자를 두 개를 정할게요. 어디다? n에다가, 그리고 m에다가. 예. 그래서 요 값을 곱해가지고 20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일단 곱하는 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n 곱하기 m 이렇게 하면 실행해 볼게요. 5가 나오고, 몇 곱하기 몇이 됐는지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몇 곱하기 몇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n 그리고 컴마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이런 표시를 해줄게요. 컴마 m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n이 뭐였고 m이 뭐였고가 나오겠죠. 2 곱하기 6은 12가 나온 거네요.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퀄까지 넣을게요. 20이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안 나와요. 그럼 요거 몇 번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y를 n 곱하기 m이 20이 아닐 때까지, 20이 되면 이 while문 벗어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 while문 안에 포함시켜 주고요. 이 nm을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선언해 줘야죠. 기본값으로 m0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걸 실행하시면 결국 답은 몇 번 돌아가요. 보니까 한 번에 쑥 돌아갔어요. 결국 10 곱하기 20 나올 때 한 열 몇 번 만에 된 것 같아요. 또 한 번 실행해 보면 몇 번, 이렇게 6번 만에 되기도 하네요. 또 실행해 보면 한 번에 되고요. 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열 몇 번 만에 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랜덤 함수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 예제 4-12번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품의 불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품 무게의 범위는 8에서 17kg, 무게가
10에서 15kg의 생산품이 양품이고 15kg보다 가벼운 생산품의 경우 빠진 부품을 추가해주기 위해 물건 번호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15kg이 넘는 물건은 판별하는 기계에 부담이 돼서 바로 기계를 종료하도록 합니다. 아하, 뭔가 조건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를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5kg면 양품이에요. 양품. 양품을 판별한다?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10에서 15면 그냥 코드를 넘어가게 하는 거죠. 99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컨티뉴라고 있고요. 또 컨티뉴 관련된 게 있고요. 90 몇 페이지냐면 예, 여러분들 97페이지를 보시면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컨티뉴는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단 건너뛰고 다음 걸 수행하는 거고요. 브레이크는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면 반복문을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핵심이고요. 그래서 코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결국 랜덤 값을 사용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임포트 랜덤 가져오시고요. 실제로 8에서 17kg 짜리 양가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m은 랜덤 점 랜드 인트 해서 8에서 18 사이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거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프린트 m 그러면 한번 실행하면 10 12 뭐 이렇게 나오네요. 10도 나왔네요. 그랬을 때 일단 while문을 하나 돌릴게요. true 무한히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거 하면 계속 나올 거예요. 8에서 18 숫자가. 프린트를 안 썼네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빼먹네요. 프린트 m. 그럼 이거 계속 출력하겠죠. 한번 실행해보면 계속 나와요. 이거 끝나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 끝나게 하느냐, 일단은 얼마 이상이면 15kg가 넘어가는 거는 끝내버리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if 일단은 m이 10 이상 15 이하면 m이 10 이상 m이 15 이하면 얘는 그대로 가. 그러려면 continue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elif m이 10보다 가벼운 생산품은 번호를 출력해줘요. 물건 번호 10보다 가벼운 거. 그러면 프린트 일단 m을 출력해주고요. 물건 번호니까 우리 그러면 인덱스라는 거 하나 있어야겠네요. 인덱스. 그래갖고 이걸 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인덱스는 인덱스 플러스 1 해서 출력을 해줍시다. 여기다 이제 m은 필요 없죠. 여기다가 인덱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건도 만족 안 시키면 15kg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초과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프린트 인덱스 하고 얘는 몇 킬로짜리인데 나간다. 나가는 거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볼게요. 벌써 한 번에 15kg이 넘어가서 나가버렸어요. 첫 번째 물건.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1, 18 금방 이게 나오네요. 자, 이번에 세 번. 두 번째 거는 9kg이었고요. 세 번째 건 8kg이었는데 일곱 번째가 17kg에서 브레이크로 나가진 거예요.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랜덤 함수 활용할 수 있고요. 컨티뉴와 브레이크. 컨티뉴는 여기 조건 만족시키면 밑에 안 타고 넘어가는 거고요.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나가버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드 108쪽의 예제 4-13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구단은 9단까지 있지만 인도에서는 19단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19단으로 수정해서 출력해보자 입니다. 일단은 구구단은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뭐 1부터 시작할게요. 1은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가고요. 3 곱하기 1은 2부터 시작해서 쭉쭉 가죠. 이게 결국 19까지 가야 돼요. 19 곱하기 19까지.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 포문을 하나 돌리죠. 그래서 I range 2부터 시작하고 얘는 결국 얼마까지 가면 돼요? 이 앞에 숫자 19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20이 돼야겠죠? 하나 작은 거. 그 다음엔 뒤에 숫자를 1부터 20까지 가면 되겠네요. for j는 in range 1부터 20.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n 여기다가 곱하기 표시 해주고요. 그 다음은 m 맞나? 네. 여기다가 equal 표시 해주고요. 그 다음은 n 곱하기 m이 나오면 되죠. 그럼 요거 일단 실행해보면 엄청 길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 10 곱하기 17만 계속 나오네요. n이랑 m을 썼네요. 여기서 왜 갑자기 n이랑 m을 썼을까요? 제가 i를 가지고 썼으니까 이걸 다 ij로 바꾸면 됩니다. 저도 하다가 계속 실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i랑 j. 그러면 결국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2부터 쭉 내려가서 쭉쭉쭉쭉 19단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19 곱하기 19까지 나오나 한번 볼까요? 네, 19 곱하기 19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 9구단을 바꾼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9로 바꾸시면 되죠. 근데 9까지니까 1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9까지 돌아가니까요. 실행하시면 맨 밑에 내려가 보면 9 곱하기 9 81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것까지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해보는 예제 다음 실습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러면 조건문 반복문 마지막 실습 예제들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구글 콜랩은 스마트폰. 예제 4-14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면 우산을 챙기고 50% 미만이면 우산을 챙기지 않습니다. 입력받은 조건 확률에 따라 우산을 챙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그 강수 확률이 뭐 49다 그러면 그럴 때는 챙길 필요가 없다. 뭐 70이다 그러면 우산을 챙겨라 라는 그런 결과를 보이면 되고요. 이거는 간단히 앞에서도 수행했던 인풋 함수를 통해 입력값을 받고 조건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probability라고 해서 그냥 prove까지만 쓰겠습니다. input 그리고 강수 확률을 뭐 probability 라고 쓰죠. 그럼 이 값을 받으면 얘는 스트링입니다. 근데 강수 확률은 실제로 정확히 인티저로 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플로트로 몇 퍼센트 몇 점 몇 퍼센트라고 하면 플로트로 묶어 주시고요. 가능성 if prove가 50.0이면 프린트 뭐라고 하냐? 우산을 챙기세요. 우산을 챙기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이 안 되는 미만이죠? 그게 아니라면 프린트
우산을 챙길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요거는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37.5%다 라고 하면 챙길 필요 없어요. 자, 만약에 80이라고 하면 우산을 챙기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은 예제 4-15번 xy 변수가 있습니다. 입력받은 x와 y 값이 같을 때는 x와 y가 같다 라고 출력하고 다르면 더 큰 걸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일단 제일 먼저 x랑 y 값을 받으셔야죠. 받는 것도 이번에도 숫자형으로 받겠습니다. 숫자형 중에서 뭐 어떤 숫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플로트형으로 x는 input 해갖고 input value for x 라고 해갖고 받을게요. 근데 플로트형으로 받을게요. 플로트 y도 똑같이 받겠습니다. 이거 값을 y로만 바꾸면 되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x와 y가 같다 그러면 프린트 x and y x 소문자로 썼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the same 이거죠. 일단 요거 한 가지만 해볼게요. 같은지 3.5와 y도 3.5다 그러면 같은 걸로 나오죠. 만약 다르다 3.1 3.5 그러면 안 떠요. 아무것도. 그럼 다른 조건에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보통 그럴 때는 일단 여기서 원하는 건 더 큰 수를 원하는 거죠. 더 큰 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if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면 print x is greater than y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출력하는 거죠. x가 얼마 y가 얼마 뭐 이런 거 출력하려면 뭐 그냥 x 여기다가 x는 얼마다 하고 컴마 찍어서 출력하시면 되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elif y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하시죠. 가져와서 복사만 하시면 복사해서 x랑 y랑 바꿔주면 되죠. y 그러면 한쪽이라 더 큰 거 말고 나머지 경우는 결국 같은 거가 될 거 아니에요. else print x and y are the same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3.5 2.1 그럼 x가 더 큰 거예요. x가 y보다 크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x값이 3.5라고 그랬고 만약에 y를 더 크게 해볼게요. 9.5랑 이렇게 아주 크게 y가 더 크대요. x랑 y랑 같은 거 나오죠. 이렇게 조건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예제 4-1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16번은 우리가 별을 출력하는데 일단 정삼각형을 출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3개만 했을 때 3줄만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칸을 이 3줄일 때 공백을 2칸을 두고 하나 찍고 한 칸을 두고 찍고 없이 5개 찍고 이런 거 이걸 어떻게 찍을까?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별의 가로좌표와 세로좌표의 값이 같다. 어쨌든 정삼각형을 그린다고 말해 3x3이다 5x5다 네,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 줄에 나타나는 별과 공백의 전체 길이는 일정하다. 일단은 공백과 별은 일정하게 한 칸씩 차지한다. 또 공백은 하나씩 줄어들고 별은 2개씩 늘어난다. 그 말이 이 말이죠. 하나씩 공백도 하나씩 줄어들고 2칸, 1칸, 0칸 별은 1칸, 3칸, 5칸 그 다음으로 하겠다면 7개가 돼. 별은 그러면 다시 이거를 위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는 공백이 3칸, 2칸, 1칸, 0칸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출력해 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과정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요걸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 i와 j로 나눈 겁니다. i는 뭐냐, 한 줄씩 지나. 자, 요거는 그러면 일단 지우고 해볼게요. for i를 통해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총 5줄 한번 찍어 볼게요. 1부터 6까지. 그래서 프린트 별 이렇게 하면 찍히죠, 5줄이.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한 줄씩 찍힌 거니까 그 다음에 올해는 요거 이제 다시 지우고 J가 옵니다. J가 와서 아까 삼각형처럼 첫 줄에는 4개의 빈칸이 있었어요. 빈칸 4개가 있어. 그 다음 줄에는 3개, 2개, 1개 빈칸이요. 그러니까 빈칸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J를 돌리는데 inRange의 값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엔 4개 찍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을 때 값을 4개를 찍게 만들려면 그 다음엔 줄은 3개를 찍게 만들려면 여기서 지금 i 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5 빼기 i. 그러면 첫 번째 왔을 때는 1로 왔으니까 4개, 공백을 4개 찍는 거고, 두 번째 왔을 때는 공백을 3개, 그 다음 2개, 1개 이렇게 찍는 거죠. 공백을 어떻게 찍느냐? 공백은 똑같은데 별 찍는 거 대신 중간에 빈칸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한 줄씩 내려가잖아요. 프린트가 한 줄 내리잖아요. 이 옵션을 붙여주세요. and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앞에 공백이 계속 채워져요. 그러면 그 상태로 한 다음에 우리 요 조건 없이 이거 조건 다 끝나면 한번 별 찍어 볼까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찍히나 한번 모형 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아까 삼각형, 정삼각형의 왼쪽이 완성된 거네. 그쵸?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을 채워야 돼요. 이 부분을 채우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요건 일단 지울게요. 우리가 별이 여기는 이제 공백을 찍은 거예요. 이 앞에 부분 공백. 나머지 이 별 채워야 되잖아요. 1, 3, 5, 7, 9 이렇게 별의 개수가 늘어났죠? 그럼 일단 여기도 또 J로 쓸게요. in range. 얼마부터? 처음에는 1개, 그 다음엔 3개. 1, 3, 5, 7, 9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숫자를 처음 시작은 1로 해요. 처음에 숫자는 1로 한 개를 찍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i 값이 얼마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3, 5, 7, 9 이렇게 되게 만들려면 1에서 첫 줄은 1에서 끝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또 두 번째는 1, 2, 3만 돌아가 끝나게 만들어야 돼. 그럼 결국 이 레인지는 그 앞에 숫자까지잖아요. 1, 2, 4 하면 1, 2, 3만 돌아가는 거고, 1, 6을 하면 1, 2, 3, 4, 5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2, 4, 6, 8, 10 이렇게 둘째 숫자를 요런 식으로 값을 정해놔야 얘가 실제로 1까지 들어가고 3까지 들어가고 5까지 들어가고 7까지 들어가고 9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 값이 내려왔을 때 i 값이 얼마냐? 1이잖아요. 그러면 2i를 하면 어떨까요? 2i. 그리고 2가 내려왔을 때는 또 2i를 하면 4가 되고, 3이 내려왔을 때 2i를 하면 6이 되고, 4가 내렸을 때 2i를 하면 8, 또 5가 내렸을 때 2i를 하면 10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 2i를 한다, 2 곱하기 i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별을 찍어요. 별. 근데 얘도 별을 이렇게 프린트로만 찍으면 결국에 한 줄씩 계속 내려버리잖아요. and
요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 결국 이거 다 끝나면 한 줄을 내려줘야 돼요. 이거를 결국 갖다 붙여야 1357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줄 내리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프린트를 출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결국 이 포문에서는 한 줄씩 내리는 거고요. 이 포문에서는 빈칸을 찍는 거고, 이 포문에서는 별 찍는 거고, 그리고 한 줄 내리는 거다. 이 별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한번 스트리밍을 중지하시고 한번 직접 참고를 안 하시고 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C든 C++든 자바든 어느 언어든 하나만 하시면 반복문이나 조건문 이런 거는 문법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으로 이걸 제대로 하시면 나중에 C나 자바나 다 잘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하시는 거에 있어서 한번 좀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